れ何の数字？ 써. 10명의 사람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시급 11만 2천엔짜리 고수익 알바에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로는 거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산속에 위치한 알 수 없는 지하 벙커에서 일주일 동안 감금되어 생활한다는 사회 실험의 참가자들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계산하면 1960만엔 1억 8천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뭔지도 모르고 응했다는 거니까 뭐 사회성이 없거나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각자 한 명씩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뭣도 모르고 왔을지 이제 소개 드리자면, 우선 뭔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인상의 유키라는 남성이 있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평범한 여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스와나가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일전에 유키와는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요. あの 어찌 보면 유키에게 이런 알바를 소개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안도라고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성이 있고요. 웹 디자이너인 세키미즈, 전업주부라는 후지, 김국진 닮은 이와이, 실직 중이라는 니시노, 또 살짝 아웃사이더 느낌이 풍기는 마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사실은 학생인 오사쿠와 그의 애인인 타치바나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인데 전제로 해야 할 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사쿠와 타치바나는 연인 사이긴 하지만 나머진 그냥 돈을 목적으로 참여한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인데, 통칭 이들이 모인 장소는 암기관이라고 불리고요. 룰은 간단합니다. 각자에게는 정해진 방이 있는데 10시 이후로는 돌아다니지 말 것, 사건이 발생하면 탐정을 정해 다수결로 해결할 것, 마지막으로 실험은 일주일이 지나거나 생존자가 둘이 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종료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상황인데, 이때 가드라고 하는 로봇이 등장을 해요. 대충 보신 것처럼 이런 모습인데, 가드의 역할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룰을 어기거나 다수결로 범인이 지목되면 그 대상을 처리하는 역이라고 나와요. 설명을 듣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 사람들이 모인 암기관의 지도인데, 가운데에 보시면 식당이 있고 주변으로 UFO 같은 모양의 복도가 있죠. 그리고 주변으로는 숫자가 쓰여진 10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의 카드키를 들고는 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쓰여지지 않은 공간도 보이는데, 그거는 휴게실, 감옥, 그리고 시체 안치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키의 시점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 방은 3번이고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들어왔다 나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럼 카드키를 받았는데 그게 뭐였냐? 방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총동 상자를 여는 카드키였어요. 그걸 알게 된 유키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안을 확인해 보는데, 거기에는 부지깽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는데 니시노가 총에 맞은 모습으로 복도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때 로봇인 가드가 나타나 니시노의 시신을 안치소로 이동을 시키는데, 안치가 완료되자 스피커를 통해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누가 니시노를 죽였는지 이 사건을 해결하겠냐라는 질문과 함께 탐정과 범인, 그리고 시신에게는 추가적인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탐정은 사건을 해결하니까 보너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범인도 사건을 발생시키는 인물이고, 근데 죽은 시신도 보너스가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이 말이 끝나자 오사쿠가 이와이를 지목합니다.
범인으로 지목하는 논리는 단순했는데 죽은 니시노가 어젯밤 이와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럼 그 험담이 뭐였냐면 지금 세간에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범인이 있는데 이와이가 그놈과 닮았다는 거였죠. 유키는 그 말을 듣더니 아니 그런 걸로 무슨 범인을 지목하냐며 좀 더 자세히 조사부터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니시노가 총에 맞아 죽은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사람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는 아 그래 이 말 맞는 것 같아 합리적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정 인물들은 아니 그럼 범인이 난동을 부리면서 공격해 올 거야. 그냥 서로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모르는 게 좋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이는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다수결로 감옥에 가둘지 정하게 되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결과가 나와서 이와이는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상자를 확인하게 되는데 니시노의 상자 안엔 살짝 찌그러진 모습의 청산가리가 있었고 이와이의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인데 유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상자 안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고 말아요. 분명 어제까지는 부직갱이였던 게 곤총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유키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건데 한마디로 함정에 빠졌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키는 이 사실을 스와나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권총을 상자 안에 넣어두고 왔어! 하면서 말을 했다는 건데 이 여성분 관상을 보면은 배우는 뭐 아야세 하루카죠. 근데 제가 관상을 볼 줄 몰라요. 하지만 착해 보이죠. 유키 입장에서는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뭐 자기 편을 만들어 두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스와나가 이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아까 투표할 때 보면 기권을 했어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은 상황이긴 한데 4대4로 이와이가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스와나가 기권을 하면서 4대3대 1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닌 게 가정주부인 후지도 스와나가 의심스럽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는데 후지 이분이 복도에서 죽어 발견이 됩니다. 타카총에 의해서 머리가 뚫린 모습이었는데 후지의 상자를 확인해 보니 또한 비어 있어요. 이때 또 한 번 탐정놀이가 시작되는데 마키가 스와나를 지목하면서 당신이 범인이 게 아니냐 추궁을 합니다. 그 논리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죽은 후지가 스와나를 의심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젯밤 어떤 여성이 복도에서 달아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오사쿠가 자신의 무기는 단도라며 들어 보이더니 스와나 당신 무기는 뭐지? 하며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게 어제는 서로 모르는 게 좋다 하더니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안도가 나서서 스와나를 보호를 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만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되고 여기서 안도는 또 하나 의견을 제시해요. 밤 10시가 지나면 가드가 복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감시를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반대편에서 순찰을 돌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가드가 12시 방향에 있을 때 순찰자는 6시 방향에 있는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자 이런 건데 두 번이나 10시 이후 살인이 벌어졌으니 그 말에 다른 이들도 응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4일째가 되는데 오사고다. 이번에는 오사쿠가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독특한 게 시체 안치실 안에서 압사당해 죽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체 안치실 천장이 내려와서 눌러 죽였다 이 말인데 범행 도구 중엔 단순히 흉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천장을 움직이는 스위치도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오사쿠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 하는 건데 어젯밤
유키와 스와나가 첫 번째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다음 순번이 세키미즈와 타치바나였는데 이때 타치바나가 오지 않아서 유키가 또 한 번 순찰을 돌아요. 그럼 타치바나는 왜 안 온 거냐면 그때 오사쿠와 시체 안치실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중 타치바나는 뒤늦게 순찰에 늦었다면서 먼저 나갔던 거고 이후 누군가 천장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남겨져 있던 오사쿠가 깔려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오사쿠의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마키가 복도에서 주웠다면서 어떤 스위치를 들고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타치바나가 네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도끼를 가져와 마키를 내려쳐 죽여버리고 스스로도 목을 그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갑작스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 상황인데 죽은 마키의 무기는 사실 석궁이란 게 밝혀지며 범인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은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한번 말해보기로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 혼자 뻘쭘하게 만들기 없어요. 그 입으로 말 못해도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나 둘 셋 쏘아라. 그리고 너희 생각, 내 생각 똑같아. 그날 저녁인데 유키는 세키미즈의 방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후지를 죽였죠? 라고 말을 해요. 유키는 은연중에 세키미즈가 보여주는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자수를 권하려 찾아왔던 건데 범인인 게 발각된 세키미즈는 후지이를 죽였던 타카총을 꺼내들곤 유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10시가 넘게 되는데 유키는 자신의 방으로 피하게 되고 복도에 남겨진 세키미즈는 로봇인 가드에게 사살되고 말아요. 10시가 넘어서도 복도에 있으면 가드가 처리를 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살인을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인 5일째 사람들은 죽은 세키미즈를 발견하고 모여드는데 이때 유키가 말을 합니다. 애초에 이곳에 범인은 없었다고. 자, 다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니시노는 처음부터 이곳에 자살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고 죽으려 했던 건데 이후 살해당하면 추가 보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돈을 남기기 위해 복도로 나와 가드에게 죽게 된 거죠. 근데 이를 몰랐던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된 거였고 세키미즈가 후지이를 죽인 것도 두려워서 한 행동이었어요. 후지이가 10시가 넘어서도 복도를 돌아다니니까 범인으로 오해를 한 거죠. 이때 안도가 나서더니 그럼 오사쿠가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고 묻는데 이 말에 유키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자며 가지고 있던 무기인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아요. 그걸 본 안도도 자신의 무기인 얼음 송곳을 꺼내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만 꺼내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6일째가 되는데 이날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안도가 식당 벽면에 숫자가 올라가는 전광판을 가리키면서 저건 우리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숫자야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암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은 누군가 기획한 쇼인 거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죽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말에 유키는 꼭 이곳을 살아서 나갑시다 라며 의지를 다져요. 그리고 또 하루가 흘러서 마지막 7일째 아침인데 복도로 나선 유키는 묘한 핏자국이 시체 안치소로 연결된 걸 보게 되고 불안한 마음에 따라 들어갔다가 송곳에 가슴이 찔려 죽어있는 안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키는 너무 놀라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싶은데 갑자기
갑자기 나타난 이와이가 얼음 송곳을 들고 온 유키에게 덤벼들어요. 자,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였는데 니시노와 후지이가 죽은 건 설명이 되는데 천장에서 깔려 죽인 오사쿠는 어째 된 건지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건 이와이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리모컨을 가지고 있었고 오사쿠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리모컨을 작동시켜 오사쿠를 죽인 이와이는 리모컨을 벽 틈으로 던져 복도에다가 버린 건데 이걸 마키가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마지막 날이 되자 감옥 문이 열리면서 이와이 또한 나오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와이는 왜 또 이런 행동을 하냐인데, 맨 처음 니시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게 이와이와 닮았다고. それとあの岩井ってやつ青山の通り魔かも。 맞습니다. 진짜 이와이는 묻지마 살인자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있는데 왜 이와이는 총으로 공격 안 하고 얼음 송곳을 들고 있을까요? 그건 스와나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말입니다. 이와이는 몇 차례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총을 빼앗게 되는데 우연찮게도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유키는 스와나의 부축을 받아서 암기관을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적당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멈췄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후 등장하는 몇 가지 상황이 살짝은 당혹스러워요. 어떤 부분은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든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 이야기 드리고 끝까지 이어가자면, 유키가 벙커 위쪽에 올라가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1억 3천만 엔 가량의 보수를 유키에게 건네줍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급에 탐정 보너스가 곱해진 금액인 거죠. 그렇게 해피엔딩인 듯 유키는 건물을 벗어나며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스와나가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돌아보니 갑자기 스와나는 자신이 이곳 직원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인사이트 밀이죠.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싸움을 조장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 역할이 바로 스와나였던 거예요. 스와나는 살인이 벌어지는 상황을 부추겼던 거고 이와이를 풀어준 것도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총이 폭발한 것도 스와나가 조작해 놓은 거였고 애초에 유키를 이 실험에 끌어들인 것도 마지막에 목숨을 구해준 것도 모든 게 스와나가 의도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유키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허탈한 마음에 길을 돌아가는데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안도가 허허, 역시 살아있는 건 좋은 거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키는 가방을 그 1억 3천만 엔이 든 가방을 냅다 던져버리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이 작품은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의 소설을 영상화한 건데 어느 정도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다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설 버전의 리뷰를 따로 만들 계획이고요. 이후 영상이 추가된다면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